매주 월요일에 가상자산 소식 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추이를 전망해 보고 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또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염소 사진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정말 바람 잘 날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변곡점에 서 있는 가상자산 시장, 이번 주도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 한 주 가상자산 가격 움직임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자산 시장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 같이 보였던 것 같고요. 가상자산 쪽에서는 지금 어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네. 요 비중 자체에 대한 걸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0% 미만까지 좀 빠지는 현상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5%대까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도미넌스에 따라서 이 코인들의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올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유입이 되는지 또는 알트코인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로 좀 초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게 알트코인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보통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들은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졌다가 그 자금들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들이 높아진 현상들을 보이고요. 그 시점쯤이 되면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되면 개인의 자금들이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기보다는 네.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이제 알트코인, 급등한 알트코인 쪽으로 개인의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단연 화제는 역시 머스크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네. 양치기 소년이다. 여러 가지 참 욕을 많이 먹었던 머스크였는데 일단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고 네. 이 밤사이에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지만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잔여량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트윗을 통해서 또 했단 말이죠. 지금 네. 그 소식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가 더 깊어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머스크의 변심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윗의 어떤 내용, 어떤 말이보다도 사실 행동, 그러니까 테슬라가 행동들을 보는 게 좀 더 우리가 그 좀 문제 좀 접근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말로는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여전히 한 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매도를 한 상태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금 하지 않는다 차량에 대해서 뭐 발표를 했지만 뭐 그동안 보면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 많이 일어났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네. 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 이후에 테슬라가 이 가상자산 쪽에서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서 비즈니스 펼쳐 나가느냐를 좀 관점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치코인이라는 걸로 도치코인 키우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도치코인의 어떤 거래 기능들을 효율들을 개선을 시켜서 좀 이제 도치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그 만약에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던 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았거나 네.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네. 이거는 시장 기만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교수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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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런저런 루머, 뭐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약 그런 추가 상황이죠. 매도를 했다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 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어느 날에 뭐 진실이 밝혀지겠죠.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네. 2마리의 염소 사진을 올려서 이것도 지금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네. 아니 왜 이럽니까 진짜 CEO들이
무슨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억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이러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만으로 이 의견이 분분한 이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좀 시장이 아직은 더 성숙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년 전에 리브라라는 이제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네. 이게 뭐 각국의 금융 당국에 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약간 컨셉을 좀 틀어서 DM이라는 이제 가상 자산을 이제 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번 달 그 말에 그 주주총회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그 전에 좀 매수를 했던 것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해석도 좀 있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 자산을 그러니까 이브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컨셉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 1달러에 어떤 패깅되는 가상 자산을 만들어서 그들의 결제 수단이나 이런 활용 수단을 쓰겠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펼칠 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어떤 대적점에 있는 비즈니스를 펼칠 가능성이 크고 다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일부를 매수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지 또는 뭐 아닐지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전반적인 그 시장 얘기를 할 때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를 두고 네. 비트코인 ETF가 미국 그 증권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ETF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2021년도가 시작될 때 비트코인 ETF라는 하나의 큰 이슈, 주제, 그러니까 많이 올해 안에 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은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사실 ETF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불리기 때문에 그 금이 ETF가 나왔을 때랑 나오지 않았을 때랑 그 가격 변화나 어떤 그 시장에 참여되는 자금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관심 클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조금 전망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ETF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에 돼야 ETF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좀 서구권의 미국 쪽에서의 어떤 좀 전문가들 전망들은 그렇게 조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이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많이 네. 투자를 하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거죠. 이거를 보니까 조각 투자, 네. 그러니까 디지털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뭐고 네. 여기에 분명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무래도 요즘 20대 MZ 세대들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재테크 하기에 좋은 이제 우리 자산들이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산들은 금액이 너무 커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자산은 좋은데 너무 금액 단위가 커서 투자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 가상자산, 이게 토큰화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토큰화를 하게 되면 쪼개서 이제 어떤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이제 하나의 그 블록체인 업체에서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 네. 하나를 토큰화를 시켰어요. 건물 하나를 이제 수천 조각을 내는 거죠. 토큰화로. 그래서 개별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 하나에 5,000원 단위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미술품과 명품 같은 경우도 개별 이제 미술품 하나 투자를 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의 돈이 필요한데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토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큰 단위 투자하게 되면 2차, 3차 거래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이제 한번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차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다시 또 제3자 3차 거래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특정 자산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 커피값으로도 강남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
뭐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런 컨셉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지난 주말에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이제 그 가상 자산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논의했어요. 네. 이게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첫 회의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가상자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체계화되지 않았던 또 네. 시장 조작 행위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도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내 이제 법들이 제도화가 될 텐데 오히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프로젝트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서 상장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해외 프로젝트 중심으로 상장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시장의 자금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로 흘러오지 않고 오히려 해외 프로젝트로 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 시장 발전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어떤 블록체인을 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배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 이장우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